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1. 삶과 죽음의 의미를 알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표현할 수 있다. 2. 자살 징후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3.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4. 자살 예방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을 찾을 수 있다. 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생명입니다. 위의 명언들을 살펴보고 여러분도 생명에 대한 명언을 하나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학습 활동입니다. 1. 생명 존중과 죽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 청소년 자살의 징후를 알고 자살 예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There was rain, and it came with horror, and it's cold, and it makes you cry. There's a place in the north I'm alone. There's a noise in my head to be free, go the way of decisions, 'cause we can't be stuck here anymore. Let it go, find a way to your heart. There's a noise in my head There's a noise in my head this moment. Would avoid it again if I could. 'Cause I go with the noise in my head to avoid where instead is no good. 'Cause a man and his voice is somebody's soul. You'll make it to the doors again. 동영상 잘 보았나요?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고민 없이 할 수 있었던 평범한 일들이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내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나의 일생을 돌아볼 수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학교를 다니고 친구와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끝내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자신이 죽음을 맞았다고 상상했을 때 일생을 되돌아보면 이러한 장면들이 떠오르겠죠? 삶과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생명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생명 존중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동식물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족의 생명 존중 사상에는 인간과 자연을 구별하지 않는 조화의 정신과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살생을 제한적으로 한다는 살생유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교의 무위자연에는 모든 사물에 자비를 베풀어라. 초목과 곤충이라도 함부로 해치지 말라. 약을 써서 나무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아주 작은 풀벌레까지도 아끼고 사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생명 존중이 되겠죠. 죽음은 한 생명체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원형대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탄생이 기쁨과 축복으로 함께하는 것처럼 죽음 또한 존경과 애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죽음을 단지 삶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의미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자살이란 무엇일까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자살의 어원은 라틴어의 자신을과 죽인다의 두 낱말의 합성어로 자신을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타깝게도 자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자살예방센터에서 조사한 2020년 자료에 의하면 OECD 회원국 중 청소년 자살률 1위이며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2015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실제 자살을 생각해 본 학생은 남자 10%, 여자 14%로 나타났으며 자살을 계획해 본 사람은 4%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기 자살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들어줘. 자살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 위험 신호를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이 갑작스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 가족에게 도움을 주려면 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살의 징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살하려는 사람들 대부분 자살 의도나 시도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빨리 알아차려야 친구 혹은 가족의 자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언어적인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어. 다음 세계에서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 어떤 것도 상황을 바꿀 수 없어. 내가 사라진다면 미안해. 안녕.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어도 넌 잘 살 거야. 등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자살의 행동적 신호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수면제, 감기약 등을 모으거나 자살할 장소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유서를 써놓기도 하고요.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물건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태우거나 버립니다. 평소에 아끼던 물건들을 떠나는 사람처럼 친구들에게 나눠줍니다. SNS에 떠나는 사람처럼 글을 올리거나 죽음 혹은 자살에 대한 미화하는 사진이나 글 등을 올립니다. 주위 사람에게 자살에 관한 말을 하며 자살 사이트를 검색하기도 하죠. 용건 없이 전화해서 잘 지내라, 안녕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갑자기 전화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친구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학업 성적이 떨어지며 불성실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살의 신체 감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성격이 심하게 변하거나 외모에 무관심해집니다. 성격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격한 감정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크게 분노하거나 복수심 등 감정의 극단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자살을 환상적, 모험적, 로맨틱하게 생각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의 죽음에 집착하고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죽음을 미화시키는 소설, 만화, 영상물에 심취하거나 지나치게 환상적, 공상적인 내용의 만화나 소설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무력감, 좌절감, 불안감,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대부분이 우울증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식욕 변화 및 체중 변화를 겪거나 수면장애, 두통 등에 시달리기도 하죠. 식욕이 많이 감퇴하거나 갑자기 너무 많이 먹기도 하고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많이 자기도 합니다. 갑자기 공격적으로 보이거나 무모한 행동을 보이고 다른 사람처럼 성격이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볼까요? 1. 자살 의도가 있는 사람은 자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경고 없이 자살한다. 아닙니다. 10명 중 8명은 자살 의도에 대하여 앞에서 제시했던 여러 경고 표시를 보냅니다. 2. 자살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지 주의를 끌고 싶을 뿐이다. 아닙니다. 자살에 관한 이야기나 관심을 끄는 행동은 도움을 바라는 외침이므로 주의 깊게 듣고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살에 대해 대놓고 이야기하면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목숨을 끊을 것이다. 아닙니다.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반응하면 그들은 도움을 받았다고 여기며 함께 있어 주어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4. 자살하는 사람은 모두 정신질환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대부분 정신질환과는 관련이 없고 고립감과 극심한 불행감, 외로움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5. 특이한 사람만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다. 아닙니다. 자살 생각, 감정, 행동은 종교, 연령, 성별, 사회계층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이나 친구의 자살을 방지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돌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는 감정을 동정하지 말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내가 걱정된단다. 내가 듣기엔 너는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힘든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 내가 이해한 것이 맞니? 나는 내가 충분히 힘들고 절망스러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누구라도 쉽지 않았을 거야. 지금 당장 생각나지 않지만 분명히 그 문제를 다룰 만한 방법이 있을 거야. 두 번째 단계, 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다. 이때 돌려서 말하지 말고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질문합니다. 실제로 너 스스로를 다치게 한다거나 죽이게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니? 너의 맘속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니? 자살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니?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자살 동기를 물어봅니다. 질문을 통해 지인이 느끼는 중요한 변화, 상실, 성취할 수 없는 욕구들이 있는지 살피고 지인의 내면의 감정이 어떠한지 살핍니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수단이나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살 계획이 있는지 등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줍니다. 죽으려는 이유와 이제껏 살아온 이유를 비교하며 특별히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전문기관,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도움을 얻을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즉각적인 위기가 완전하게 지나갈 때까지 곁에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살 행위 의심이 되면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가족, 친지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족들의 진심 어린 격려, 따뜻한 후원 등이 자살자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 가까이 지내는 친지 등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지지는 최선의 자살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자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습니다. 자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이 1차적으로 자살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전문적인 조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떠오르지 않을 땐 주변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자살 예방 전문가들은 이런 특수한 환경에 어떻게 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오랜 시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사람들입니다. 친구가 내가 옆에 있어 정말 좋아. 친구야 고마워. 내가 최고야 등 따뜻한 말 한마디가 친구와 가족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자살을 생각하는 지인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1. 자살이나 지인의 심리 상태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살은 나쁜 거야. 너는 젊어. 너는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라는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지인의 기분을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런 자세로 살아라. 같은 말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3.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얘기하거나 위험에 대해 가볍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신께서 길을 안내해 주실 거다. 4. 결정적인 묘수를 제공하려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5. 비밀 보장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6.
자살 위험자로 판단될 때 혼자 두지 않습니다. 등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하는 순간이 오며 삶을 중단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 여러분은 친구의 지지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삶의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여러분이 자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살 예방 전문기관을 소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4시간 전화 가능한 곳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상담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친구가 힘들어한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갑자기 찾아온 사랑에 설레도 보고 싶고 밤새 준비한 여행으로 추억도 쌓고 싶고 예쁘게 머리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싶고 더 넓은 세상에서 큰일도 하고 싶지 않니? 수고했어. 축하해. 근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포기하지 마. 세상이 널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에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삶과 죽음을 다시 생각해보고 내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생명 존중이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지키기 위해 자살 위험 신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은 1. 자신이 돌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자살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다. 3. 도움을 준다. 4. 자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 자살 예방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전화 상담이 가능한 기관과 온라인 상담 및 직접 상담 가능한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